옵셋이라는 기능을 먼저 사용해 볼 겁니다. 옵셋 명령은 여기 있어요. 자, 사각형이나 혹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볼까요? 옵셋 명령을 쓸 겁니다. 옵셋은 단축키가 F입니다. 내가 옵셋 해야 할 객체들을 선택합니다. 선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먼저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이 먼저예요.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옵셋 명령어 실행하시고 클릭. 그러면 안쪽으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간격을 내가 쓰시면 돼요. 500. 그러면 500mm 옵셋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똑같이 확대가 가능합니다. 200mm. 그럼 바깥쪽으로도 혹은 안쪽으로도 옵셋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닫힌 도형 같은 경우는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선택해서 옵셋 줄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혹은 안쪽으로 숫자를 이용해서 옵셋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옵셋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선택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을 해보죠.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했습니다. 옵셋. 그럼 디귿자 모양으로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니은자 모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옵셋. 이러면 니은자 모양으로 옵셋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600, 600 가로 세로가 각각 600이고 높이가 600인 정육면체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두 개만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옵셋 200mm. 다시 한번 두 개만 선택해서 옵셋 200mm. 자, 이렇게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푸시 앤 풀. 여기서부터 400mm, 200mm. 그러면 이렇게 로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윗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옵셋을 이용해서 10mm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 앤 풀로 20mm를 내리면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위에 부분만 해보세요. 이 아래쪽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옵셋 10mm 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모서리를 여기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W자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면과 모서리가 같이 선택되죠. 그 다음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뺍니다. 그러면 또 조금 더 쉽게 선택돼요. 옵셋 10mm, 푸시 앤 풀 20mm. 그러면 이렇게 벽을 타고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아래도 자,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빼고 그 다음 옵셋 10mm, 푸시 앤 풀 20mm.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디폴트 트레이 보면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질이라는 항목이에요. 자, 찾아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를 눌러보면 리스트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재질을 쓰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재질을 설치할 건지, 그러니까 재질을 줄 건지, 어떤 질감을 부여해 줄 건지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브릭, 벽돌을 한번 넣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돌 질감이 이렇게 나와요. 선택하면 페인트 통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면 페인트 통으로 이렇게 싹 바뀝니다. 이때 내가 이 재질을 주고 싶은
면에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원래는 면 하나씩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워 보시죠. 이렇게 재질까지 넣으셔야 비로소 모델링이 완성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가 안 맞아요. 비례가 안 맞아요. 비례를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례를 맞출 건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요. 바로 이 부분. 지금 내가 선택한 재질, 내가 재질을 선택하면 재질이 여기 들어옵니다. 이때 셀렉트가 있고 에디트가 있죠. 에디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가 색상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질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가져와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칸이 크기입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제가 크기를 바꿔보죠. 300 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1000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 사이즈를 맞춤으로 인해서 비례를 내가 적당히 이와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례를 한번 맞춰 보시죠. 이번에는 다른 재질을 이 위에다 얹어 놓을 겁니다. 자, 매티리얼 셀렉트 탭 누르고 제가 여기다가 랜드스케이프에서 잔디 그림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벽돌에 잔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잔디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셀렉트하고 잔디의 크기를 제가 조절해 봤습니다. 그럼 잔디가 더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적당한 비례로 제가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례를 이용해서 맞춰 보시죠.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이랑 이 부분은 재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재질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불러다 쓸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할까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쓰냐면 바로 여기 셀렉트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셀렉트 탭을 누르고 오른쪽에 가면 스포이드 그림 있죠. 이 스포이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감을 주는 거죠. 꼼꼼하게 질감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가요? 꼼꼼하게 질감이 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질감을 주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 질감까지 한번 부여해 보시죠. 두 번째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텍스처라는 것이 나옵니다. 텍스처요.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인데 이 중에 포지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포지션 메뉴를 통해서 질감의 모양이나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누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X 표시가 있고 회전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두 개가 더 있을 겁니다. 자, X 표시는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즉, 이 재질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이렇게 재질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로테이트는 회전이란 뜻이죠. 쭉 드래그 하시면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회전할 때 보시면 자, 각도 보이시죠? 요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크기를 보이시죠? 크기가 줄어들었다 커졌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원래 크기로 가고 싶어요. 원래 크기가 어디예요? 바로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이 부분.
여기 회전시키면 나오는 부분 바로 여기 원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 크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각도를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두 개는 이미지를 일그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혹은 자, 이렇게 원근감 있게 원근감 보기예요. 원근감 보기. 그래서 요 두 개는 쓰지 않습니다. 요 두 개는 쓸 필요가 없고 이동과 회전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이 회전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 요 경계 바깥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셀렉트 텍스처 포지션 자, 들어갔네요. 근데 어떤가요? 여긴 적용됐는데 다른 데는 적용 하나도 안 됐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에 다시 재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 값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값을 바꿀 때마다 이와 같이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팔로움이라는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스케치업에 명령어 두 개밖에 없어요. 3D 명령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푸시 앤 풀이고 하나는 팔로움이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팔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선을 한번 그려보죠.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선을 대충 그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을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 선과 이 선들과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선들과 수직이 되게끔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서클 명령어 실행하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맞춥니다. 자, 적당히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그려봅니다. 팔로우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선을 따라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클릭할 때 클릭하면 돼요. 원 클릭하고 그 다음 선을 쭉 클릭해 보세요. 클릭이 아니고 그냥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쭉 늘어납니다. 드래그가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쭉 간 다음에 클릭. 그러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경로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클릭.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팔로우 미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면을 클릭하고 라인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도형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방법은 먼저 경로를 다 선택해 놓습니다. 그리고 팔로우 미 버튼 누르고 면을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클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을 하나 그렸고 여기에 맞춰서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 선은 중심선에 그려진 선입니다. 이 선은 중심선에 그려진 선이에요. 자, 원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경로죠. 팔로우 미 그리고 면 클릭. 그럼 원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원을 선택합니다. 이 원이 경로가 되는 거예요. 팔로우 미 그러면 원을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정사각형이에요. 500, 500. 자, 라인
중심점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500mm 올리고, 자, 대각선으로 클릭. 자, 지우고. 자, 이렇게요. 전체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5스냅을 추적한 거예요. 중심점을 찾은 다음에 한 1, 2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5스냅이 찾아집니다. 중심점을 서로 이렇게 공유한 거죠.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이 일치되고 있고, 자, 이렇게요. 라인. 그리고 그래서 절반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서클을 이렇게 중심점에다가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중심점에다 그리셔도 되는데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띄운 겁니다. 간격을 띄운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원을 선택합니다. 아래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금 응용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도너츠도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자, 렉탱글. 자, 중심점을 맞춰야 돼요. 중심점을 안 맞추면 안 돼요. 자, 이렇게요. 조금 띄워볼까요? 딱 붙으면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이렇게 그렸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리고 라인. 지금부터 그리는 건 다 적당히예요. 어떤 치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린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선택하고 팔로우 미. 회전하면서 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비례가 안 맞으니까 비례 맞춰 볼까요? 자, 그럼 와인잔 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팔로우 미, 즉 경로가 원형인 경우는 컵이라든지 물잔이라든지 컵, 그 다음에 뭐 이런 와인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팔로우 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렉탱글 1000콤마 400 푸시앤풀 400. 그 다음 이레이즈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반지름 100mm 짜리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릴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테이프로 이렇게 100mm 내리고, 자, 테이프로 100mm, 다시 한번 100mm. 테이프를 이용하면 중심의 위치를 만들 수 있죠. 자, 역시 화살표를 눌러서 중심, 그 다음에 시작, 끝, 그리고 삭제. 다시 한번 볼까요? 아크, 화살표 눌러서 방향 맞추고 중심, 시작, 끝. 자, 그럼 어떤가요? 다 맞춰진 거 보이시죠? 자,
조금 더 요령이 뭐냐면 얘를 선택해서 복사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이용합니다. 테이프 100mm, 그 다음 100mm,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100mm. 자, 아크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 맞추고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끝. 자,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그 다음 선택해서 복사, 그리고 나머지 지우면 금방 경로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서클을 그릴 겁니다. 방향 잘 맞추시고요. 자, 반지름 20, 그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하시고 팔로우 미를 누른 다음 클릭하면 이렇게 파이프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파이프를 만들어 보시죠.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페이스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 엑스레이를 눌러주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되는데,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 안쪽에 경로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결국 다시 말하면 경로는 안 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경로를 별도로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경로는 별도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500.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개만 선택해서 옵셋 100mm.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0mm.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도 지우셔야 됩니다. 옵셋 100mm.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100mm, 100mm 옵셋, 100mm 옵셋. 그러면 자, 요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보실까요? 이 면과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팔로우 미가 살을 덧대는 것도 되지만 거꾸로 빼는 것도 됩니다. 그 빼는 것을 할 거예요. 즉 여기 면을 빼려면 여기와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그리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적당히 선을 빼시고, 자, 20mm. 자, 그 다음에 밑으로도 20mm. 자, 이렇게 삼각형 모습이 되도록 이렇게요. 20mm, 20mm, 아래로 20mm.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올리시고 똑같이 20mm 짜리 20mm, 그 다음에 아래로도 20mm. 서로 면이 수직이 되게끔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모양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20m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20mm.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경계를 하나씩 선택합니다. 경로죠. 그 다음 팔로우 미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깎이게 돼요. 다시요. 팔로우미. 다시요. 자, 어떤가요? 면이 깎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면과 면 사이, 모서리 사이에 들어가면 살을 덧대기도 하고, 이렇게 면에 들어가면 깎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놓고, 여기다가 이제 홀을 이렇게 좀 그릴 겁니다. 자, 테이프 적당히, 그 다음 중심, 시작. 이거 안 맞네. 다시 30 중심, 시작. 다시 중심, 시작. 끝. 자, 그러면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팔로우미. 살이 덧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이 덧대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선을 맞춰서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선을 내리고 렉탱글 20,20. 자, 서클 원 지우고, 지금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팔로우미. 그러면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깎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단독으로 있을 땐 경로를 쫓아가지만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있는 경로를 쫓아갈 때는 살을 덧대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방향 맞추고 700, 1000. 자, 사각형 하나 그렸고요. 얘하고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적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지나갈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적어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면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면을. 제일 큰 게 15mm, 그 다음 100mm입니다. 15,100. 이렇게요. 테이블 이용해서 15mm, 다시 여기는 10mm. 서클, 다시 한번 서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테이프 5mm. 자, 라인으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여기 교차된 지점부터 해서 여기 교차된 지점까지. 나머지 지우면 액자 틀의 모습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리고 액자 틀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요가제물입니다. 자, 렉탱글 먼저 바닥부터요. 900, 100. 그 다음 푸시 앤 풀 150. 자, 이렇게요. 면을 빼고 모서리만 복사하시면 됩니다. 390.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면까지 선택되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면을 빼고 모서리만 이렇게 복사합니다. 39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밀어 넣습니다. 30mm. 여기도 30mm.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5mm. 자,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나눠지잖아요. 이거 이레이즈를 지우시면 돼요. 선택해서 델키 누르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인, 여기 중간점에서 여기 중간점으로 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 여기 35mm만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35mm. 자, 라인 중간점에서 다시 중간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가 경로가 되는 것이고, 팔로우미로 클릭하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팔로우미로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끝까지 안 없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 끝까지 안 가요. 자, 라인. 자, 어느 방향일까요? 이 방향 맞춰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방향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선홍색으로 선이 나오는 게 연장선의 의미입니다. 연장선의 의미예요.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자, 선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선홍색 선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라인. 자, 나머지는 이레이즈로 지웁니다. 그런 모양 반쪽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복사, 35mm 복사, 라인 중간점으로, 다시 한번 중간점으로, 다시 라인 중간에서 중간으로, 다시요 중간에서 중간으로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나머지 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장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세요. 선홍색 선이 나올 때 연장선이 됩니다. 이렇게 선홍색 선이 연장선이에요. 나머지는 하나씩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레이즈로 지우세요. 자, 면도 이렇게 쪼개진 게 있으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팔로우미는 종종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를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도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